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과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진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벌써 22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이게 왜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검사 사칭 사건은 당시 KBS의 최초로 PD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을 취재하려고 했으나 연결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백현동 파크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이재명의 코치를 받아서 이 최초로 PD가 자신이 수원지검의 검사인 것처럼 이 파크뷰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검사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 전화한 내용을 녹취해서 방송에 내보낸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시 최철호 PD에게 수원지검 검사 실제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옆에서 코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김병량 시장을 속여서 통화를 녹취했고, 그 녹취한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결과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처벌은 어떻게 됐느냐? 최철호 PD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그러니까 죄는 있으나 이번만에 한해서 죄를 묻지는 않겠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검찰에서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아마도 최철호 PD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어요. 아마도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을 생각하면 눈에 선이 그려지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건에 대해서 한 명은 기소유예를 받고 한 명은 벌금을 받았다는 거에서 아마도 태도가 좀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병량 시장이 이 두 명을 다 고소를 했고, 최철호 PD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그리고 이재명은 벌금 15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전에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건데 대체 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검사 사칭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2018년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관련된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전과가 3범이니 4범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가지고 국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재명이 음주운전은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잘못이 맞다. 그런데 나머지 두 건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한 건 검사 사칭권에 관련해서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KBS의 최철호 PD가 나 이재명을 인터뷰하러 왔다가 김병량과 통화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고, 그 이후에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인 적인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철호 PD와 공모했고 나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나만 유죄가 나왔고 최철호 PD는 당시에 기소유예가 된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돼요. 이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자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벌금 80만 원 이상만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안 되는 게 2002년 당시에는 이재명은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지고 있던 시기였으나 김병량 시장이 자신의 정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시기예요. 여기서 이재명의 프로필을 보더라도 89년도에 변호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에 돼서나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그리고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2002년도 이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근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견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2002년도에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굳이 그런 위험한 짓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재명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당시에 너 유죄 받았잖아. 근데 왜 거짓말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재명이 그러면은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 다시 재판을 받아봐서 내가 무죄라면 내 말은 거짓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재심을 신청하겠다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이재명이 정진상을 통해서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을 압박했고, 그리고 그 김인섭은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이재명의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김진성이 백현동의 인허가 브로커로서 김인섭과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은 만약에 내가 이재명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백현동을 인허가 다 받아놓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브로커니까 돈을 받아야죠. 성공을 한다면 이 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좀 피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이재명이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증언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텔레그램으로 진술서 초안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까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라, 그리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라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당시 김진성은 물론 자신의 일이 이재명의 부탁을 들어줘야 수월하게 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모셨던 분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내키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처음엔 안 나갔어. 그러다가 계속 이제 출석 요구가 오니까 가서 결국에는 이재명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은 결국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에서 다 증언을 맞춰놨는데 어떻게 걸렸느냐? 23년 초에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 그 관련된 브로커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 백현동을 조사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김진성의 휴대폰에서 이재명과의 통화 녹취록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들어봤더니 이재명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자신의 유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라는 녹취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남기게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법원에서도 좀 부담감을 갖고 영장을 기각하게 됐죠. 어쨌거나 이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에 있어서는 최대의 사법 리스크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김진성 자체가 지금 자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위증한 거 맞으니까 빨리 재판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유동규가 사고 난 걸 보니까 나도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을 구속하든지 재판을 끝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재명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죄가 나올 건 뻔하니까 그 유죄가 최대한 늦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증인들을 추가해서 이 사람들도 신문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신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5명이나 추가를 했어요. 이게 증인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재판을 한 번씩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라고 하면 거의 한 4개월, 5개월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죄가 나오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최소한 전당대회까지는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게 지금 속셈이에요. 그 이후로는 당대표를 연임하고 당대표로서 방탄을 하고, 그리고 대선까지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최종심이 못 나오도록 지연을 시키는 거죠. 이미 이번 총선에서 좌파들은 1심에서 유죄, 조국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아도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대선까지 자기가 최종심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2심에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서 임기를 다 마치고 그 이후에는 좌파 쪽에서 다른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면복권을 하면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들었으면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과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된다면 이재명은 무조건 유죄예요. 그리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을 모독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도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이거는 유죄 판결이 나면 무조건 징역형이 나와요. 아마도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징역형 이상으로서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앞으로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막는지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